네, 이번 문제는 2021년 시행한 3월 합평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학생들이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썼다라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공식을 좀 안다면 교과서상에 나와 있진 않지만 공식을 한다면 거의 30초 만에 풀리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공식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식세팅하는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넓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정적분, 어떤 두 함수의 차를 정적분하는 과정이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떠올렸다면 사실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최고창의 기수가 마이너스 3인 3차 함수가 등장하고 있어요. 요 포인트 잡아주고요. 2,f2에서 접선을 쭉 그었습니다. 근데 접선이 요 0,0에서 또 만나고 있대요. 그랬을 때 이 y는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얘네들로 둘러싸인 넓이, 우리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두 함수의 상대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위에 있어? 라고 봤더니 gx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gx에서 fx를 뺀 함수를 정적분해준 값이 우리가 원하는 저 넓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소요했던 친구들은 fx를 막 다 구하려고 하고 gx를 막 다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fx 따로 gx 따로 식세팅을 하려고 보니까 얘도 미지수가 너무 많고 gx도 미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쵸?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이것도 한번 연습하고 갈까요?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x축이 있었을 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다. 이런 알파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베타는 그냥 지나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 fx 시세팅 가능한가 한번 볼게요. 자, 베타를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인수로 x 빼기 베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알파에서는 접하고 있다. 접한다. 접하는데 같은 부호를 가지면서 계속 음수이면서 접하고 있어. 그 상황은 알파를 중근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2차 함수 형태처럼 우리가 중근 갖고 있는 형태니까 x-알파의 전체 제곱을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고치 한계수는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냥 이제 a 이렇게 세팅해주면은 fx식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 지금 상황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상황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있어요. 직선과 만나는데 여기서 2에서 만나고 0에서 만나는데 아주 거꾸로 갔죠? 네, 지금 이 상황이 아니네요. 지금 미안해요. 거꾸로 갔죠? 일단 이렇게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또 하게. 그러면 얘는 알파에서 뭐 하고 있고, 알파에서 접하고 있고, 베타에서는 그냥 교점 한 개만 만나고 있어요. 그 상황은 우리가 실근 구하자라고 하면은 fx 함수랑 그 다음에 요 직선 gx 가지고 와 그랬을 때 얘네를 같아라고 해가지고 근을 구해주잖아. 맞죠? 그래서 그 근이 중근 2개랑 근 1개를 가져.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넘겨. 우리 C 세팅할 거 fx 빼기 gx는 0. 걔네들의 실근이 되는 거니까 걔네들은 인수로 누구를 가지고 있고 알파를 중근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얘를 2차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베타 하나, 그럼 x 빼기 베타 하나 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뭐. 그쵸? 그 다음에 최고치 한계수 모르니까 a인데 얘는 확실한 건 뭐냐면 이 a는 3차 함수의 최고치 한계수가 될 거야. 맞잖아요. 그쵸? 3차에서 1차 빼봤자 3차고 3차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은 fx이기 때문에 이 a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연습이 좀 제대로 됐던 친구들은 이제 바로 가는 거죠. gx, fx 뺐어. 그 식은 0을 인수로 하나 가지고 있고 0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x 빼기 0. 그 다음에 2를 또 중근을 갖고 있으니까 x-2제곱 가지고 있을 건데 최고치 한계수는 얼마야? 라고 봤더니 1차에서 fx에 마이너스를 붙였거든요. 그쵸?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원래 fx 최고치 한계수가 마이너스 3x 세제곱 이렇게 갈 건데 마마 돼서 최고치 한계수는 3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3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죠. 그래서 얘를 적분해주면 끝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0부터 2까지 3x에 이제 전개할까요? 전개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0부터
2까지 3 앞으로 뺄게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 적분하러 가자. 그러면 4분의 1에 x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4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괜찮죠? 근데 0이 있으니까 조금 지금 좀 친절했다. 그치? 그래서 2 갖다 집어넣어주면 16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4가 될 거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8 될 거니까 8, 4, 32.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2가 3개 있는 거니까 8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12 빼기 3분의 32에다가 까먹으면 안 돼요. 앞에 3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3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36 마이너스 얼마다? 32가 돼서 정답은 4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도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이제 다 답안이 될 것 같은데 공식 쌤이 좀 알려주려고요. 네, 공식 되게 많거든요. 공식 되게 많고 일반화된 공식도 쌤이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줘버리면은 여러분 또 헷갈려 할까봐 딱 한 개만 주고 갈게요. 네, 어디를 가? 네, 한 개만 줄게요. 한 개만 주면은 이 상황이에요. 자, 상황을 기억하세요. 3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접선이 있었을 때 그 접선이 또 다른 교점과 만나서 생기는 요 넓이 구하는 과정입니다. 쌤이 이렇게 다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이 계산 과정을 일반화된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일반화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얘가 이제 교점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했었을 때 12분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분의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넓이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에 절대값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항상 요런 결과가 요 넓이의 값이 됩니다. 3차 함수고요. 접선이 등장했을 때 걔가 또 다른 교점을 가져 막힌 요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네, 그래서 공식 적용하면 사실 이제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그다음에 교점 2 빼기 0분의 4제곱 해주면 3 곱하기 16 나누기 12가 돼서요. 4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쌤은 사실 이렇게 이제 바로 가긴 하는데 여러분들 공식 혹시 몰랐던 친구들은 혹시 알았어도 까먹었던 친구들은 한 번 더 이 상황 좀 기억해 주면은 네, 우리가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계산 속에서 조금 이제 킬러 같은 문제에서 계산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좀 써먹을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2021년 시행한 3월 학평 1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빈칸 나와가지고 겁먹고 이때 그런 친구들 좀 있었는데 네,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일단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n, n제곱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y는 nx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이제 bn이라고 한번 둘게요. 그랬을 때 다음은 삼각형 AN과 O와 BN의 넓이를 우리가 이제 SN이라고 약속을 했었을 때 시그마 N1부터 N세제곱분의 SN을 구하는 값의 과정을 따라가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보니까 AN을 지나면서 Y는 NX의 수직인 직선, 자, 수직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수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기울기를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n이 되는 거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n분의 1이 기울기가 되면 되는 거겠네.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x,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세팅을 해둔다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고 있으니까 n, n제곱을 지나고 있다 라고 세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거 정리해주면 될 것 같은데 봤더니 마이너스 n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1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네? 우리가 원하는 가족권에 해당하는 거네. 그래서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 AN과 BN의 좌표를 이용해서 SN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SN을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일단은 이 BN 좌표로 좀 구해주면 좋겠죠. 이 BN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 직선, 우리가 방금 세팅한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이에요.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니까 Y가 0이었을 때 X값만 찾아주면 끝나겠네. 맞죠? 그러면 넘겨주면은 n분의 1x가
1 더하기 n제곱이 되는 거니까 x값은 n 플러스 n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다? 얘가 바로 bn의 x좌표가 되는 거니까 n 더하기 n 세제곱 콤마 0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SN을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물론 저 삼각형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직 내려가지고 이쪽 삼각형이랑 이쪽 삼각형을 합해줘도 괜찮지만요. 요거를 그냥 바로 밑변으로 좀 갈게요. 여기 수직이니까 얘를 밑변 높이로 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밑변 가주시면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 4제곱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n, bn 사이의 거리는 n세제곱 더하기 n에서 n을 빼준 다음에 제곱해주면 n 6제곱 그 다음에 0에서 n제곱 빼줘가지고 제곱해주면 n 4제곱 거기다가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되게 깔끔해지는 게 지금 보시면 여기 n제곱으로 묶이고 1 더하기 n제곱 이렇게 생길 거고요. 얘 역시 n 4제곱으로 묶이면서 1 더하기 n제곱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루트 n제곱 있으니까 얘가 n 이렇게 튀어나올 거고 그다음에 루트에 1 플러스 n제곱 있고 얘도 n 4제곱이니까 n제곱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루트에 1 플러스 n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일단 봤더니 요거는 얼마? 얘는 n 세제곱 그다음에 얘랑 곱해주면은 1 플러스 n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바로 누구다? SN인 거예요. 끝! 그래서 얘가 바로 누구? 나에 들어갈 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건데 따라서 SN에다가 n 세제곱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딱 좋죠. n 세제곱 딱 나눠주시면 요거 이제 날라가는 거야. 맞죠? 얘랑 이제 날라가면서 우리가 계산해줘야 되는 값은 시그마 n이었나요? k였나요? k로 할까요? 1부터 8까지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k제곱 요거 계산해주자.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1이 8번 더해지고 있는 거니까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가면 되겠구만. 그쵸? 그래서 2, 3, 2, 4 약분 3 해주시면은 8 더하기는 얼마죠? 어떻게 곱할까요? 12 곱하기 17 그냥 갈까요? 네, 12 곱하기 17 해주시면 2, 7에 14, 8, 2, 1 돼서 204 이렇게 될 건데 204에다가 또 뭐를 더해주는 거니까 8을 더해주게 되는 거니까 212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얘는 얼마죠? 106. 얘가 얼마다? 얘가 바로 다에 들어갈 식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다에 들어갈 거는 106이고요. F1은 얼마? F1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G2는 얼마? G2는 나식이 아까 조금 많았다. 그쵸? 여기 이제 GX가 되겠죠? 그래서 GN이 되겠죠? 네, 2 갖다 집어넣어주면 8 곱하기 그 다음에 2 갖다 넣어주면은 5 곱하기 2분의 1 되는 거니까 4, 5, 20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05에다가 20 더하는 거니까 얼마죠? 그러면 1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우리 3월학평 2021년 시행한 문제죠.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 넓이들을 구해야 될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림과 같이 2.5와 5'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두 원이 한 평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5와 5'이 만나는 그 지점을 이제 A라고 하고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각 AOB의 각도가 6분의 5파이였을 때 각이죠. 라디안이죠. 원의 외부와 공통 부분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S2, 요거 S1, 요거 S2인 거예요. 그랬을 때 S1 빼기 S2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적분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했었을 때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요 표현은 쌤이 그냥 만든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매개 넓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너무 좀 별로잖아. S1, S2 좀 별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별로니까 쟤네들을 좀 동시에 같이 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넓이를 하나 가지고 오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네, 그 아이디어를 적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요 수원, 우리 이 삼각함수 활용 파트죠. 활용 파트에서도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한번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일단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쌤이 다시 한번 좀 크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은 지나고 있진 않지만 또 다른 원 이렇게 또 하나 있죠? 너무 별로다. 그쵸? 네. 다시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또 원의 중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반지름 길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원과 원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좀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어요. 원과 원이 만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중심을 좀 연결시킬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매뉴얼이거든요. 특히 이 도형이 좀 취약한 친구들이 이런 거 나오자마자 어떻게 못하겠어 막 이렇게 겁부터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매뉴얼들이 사실 조금 있어요. 그런 매뉴얼을 찾아가고 보조선을 그는 거죠. 보조선을 긋게 되면은 여러분 되게 편해져요. 어떤 방법이 보이게 될 거거든요. 또 하나의 매뉴얼은 뭐냐면 원 위에 있는 점이 있잖아. 원 위에 있는 점은 무조건 뭐해? 원의 중심과 연결시켜야 돼.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연결시키자. 왜냐면 요 원의 입장에서도 원 위에 있는 점이고 그 다음에 요 원의 입장에서도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각각 중심이랑 연결을 지켜주면은 지금 그림 좀 이상하긴 하지만 둘 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는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했다는 소리는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네. 자, 어찌됐건 다시 밑에도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 넓이가 지금 요 가운데 요 마름모 넓이가 이제 S2거든요. 근데 쌤이 그냥 윗덩어리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걔를 이제 뭐 T라고 줄게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냥 2배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뭐 그쵸? 2배 해버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S2가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는데 얘도 역시 우리 반땡할 거예요. 반땡. 정확하게 얘도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연결을 한번 지어보면은 요 위에 있는 넓이를 만약에 S라고 했었을 때 S가 2개, T가 지금 2개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S에서 T를 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2배를 해주겠다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 식이죠. S1에서 S2를 빼겠다. S 2개 있는 게 S1, T 2개 있는 게 S2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됐죠? 네. 그렇게 이제 좀 방향을 잡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쌤이 아까 말했던 저 맥의 넓이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S랑 관련된 그 넓이를 한번 보니까 요런 부분이 있어.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이거까지 좀 연결이 되면 참 좋겠어. 그쵸? 왜냐면 이 넓이를 이제 M 뭐 이렇게 할까요? M이라고 한다면 S랑 M을 더해주는 순간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이 돼버리네. 괜찮죠? S랑 M.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이번에는 이쪽 원에서 보세요. T랑 M을 한번 더해볼까? 봤더니 T랑 M을 더하더라도 요 또 부채꼴이 되네 라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T랑 M을 더해. 얘도 지금 부채꼴이고 부채꼴이야. 부채꼴 넓이 우리 다 알고 있거든. 왜? 얘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면 2분의 1 이제 L로 갈 것이냐 R제곱 세타로 갈 것이냐 라고 할 건데 우리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 각을 알 수 있어요. 이 전체가 6분의 5파인데 딱 반땡인 거니까 얘가 얼마? 12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쵸? 맞죠? 6분의 5파이의 반땡.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각도 얼마? 얘도 12분의 5파입니다. 그럼 요 각은 얼마겠어? 얘는 파이에서 12분의 5파이를 날려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몇 파이? 12분의 7파이. 걔가 바로 S 하나는 어렵지만 S랑 M을 같이 합쳐버리면 괜찮거든. 맞죠? 그래서 여기 이제 12분의 7파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랑 M 더한 거 한번 볼까요? TM 한번 보시면 얘도 한 변의 길이가 3이고요. 얘도 3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R제곱. 그 다음에 세타 알고 있잖아. 아까 구해놨죠. 얘가 이제 12분의 5파인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12분의 얼마? 12분의 5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구해줄 거는 S랑 T인데 M을 저렇게 막 더해도 되죠? 되지. 어차피 뭐 할 거잖아. 두 개를 뺄 거잖아요. 빼면은 이 맥에 잠깐 이제 빠이 가세요. 네, 이제 M 필요 없어요. 그래서 S 빼기 T만 딱 남게 되는 거거든. 괜찮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저 맥의 넓이의 아이디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서 공통 부분을 추가해서 어차피 구해야 될 값은 뺄 거기 때문에 날아가는 이 아이디어 생각해주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묶어줘도 괜찮죠. 2분의 9 공통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12분의 7파에서 12분의 5파 빼주면 얼마예요? 12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은 4분의 3파이가 되겠다. 됐나요? 근데 거기다가 몇 배 해줘야 돼? 거기다가 2배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 값은 2분의 3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2021년 시행한 3월 합평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실수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실수를 했었는지, 여러분들 이런 실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쌤이 좀 한 번 더 언급하고 갈게요. 일단 두 다항함수가 있으니까 다항함수 굉장히 좋은 함수죠. 되게 예뻐요. 네, 항상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입니다. 네, 가족권을 보니까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요 식이 5로 수렴하네. 그러면 우리가 얘가 0으로 가고 수렴하고 있으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 얘도 0으로 가야 돼. 하지만 다항함수기 때문에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f1 빼기 g1이 얼마다? 걔가 0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f1이랑 g1이랑 뭐하네? 똑같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나 조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 조건 보기 전에 되게 쌤이 이제 학생들 상담하면서 되게 놀랬는데 되게 창의적이에요. x가 1로 갈 때 얘 0으로 가자. 오케이. 얘도 지금 어디 뭐 하니까 수렴하니까 얘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a가 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f1이 얼마예요? f1이 a예요. 맞죠? 그래서 요 값이 지금 뭐다? 얘가 다 a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뭐를 구하라는 거네. 얘가 f'1을 구하라는 소리였었던 건데 어차피 g1이 a인 거니까 여기다 막 1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f1로 이제 막 봐요.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바로 f'1이니까 얘가 바로 5 그냥 이렇게 바로 갔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푼 친구들이 은근 많았다는 게 쌤이 되게 놀랬었는데 네, 이게 뭐 한 거예요? 얘는 변수잖아요. 그쵸, 여러분? x를 1로 보낸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헷갈린 거지. x1로 보내서 얘가 g1, 그럼 f1, 그럼 똑같은 식이니까 뭐 나 조건 읽지도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릴 거야. 네.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셔도 돼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실수, 뭐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얘는 우리가 x가 1로 향하고 있는 거지 딱 그 f1이라는 함수값이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극한값을 보낸 게 1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 체크해 주시고 어찌됐건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죠. f1도 g1도 다 a가 되는 거니까 g1도 a야.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a와 b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 f1이잖아요. 얘는 a가 f1, 이거는 함수값이니까.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구하려는 거 f'1 구해주러 가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가족권에서 아직 안 써먹은 힌트가 뭐냐 봤더니 이 5라는 수렴값 자체도 아직 써먹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볼 때 얘를 좀 통째로 봐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통째로 h라고 본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x 빼기 1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딱 뭐만 있었으면 좋겠어. h만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뭐 hx를 우리가 fx 빼기 gx라고 두는 순간 h1이 누구거든요. h1은요. 여기다가도 1 갖다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1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두 개 빼주면 어차피 같은 값인 거니까 0 돼버려요. 그래서 0은 빼나 마나다. 그래서 얘가 누구네. 바로 h'1이 될 거고 여기다 1 갖다 집어넣는 거죠. 미분한 다음에. 그래서 f'1 마이너스 g'1 걔가 바로 5다라는 식한계를 우리가 찾아준 겁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나 조건 가볼게요. 또 갑니다. x가 1로 가요. x가 1로 가주면 얘가 어디로 가니? 얘도 0으로 가고 얘가 수렴을 하고 있네. 그러면 역시 얘네들도 0으로 갈 거고 그거는 이미 써먹은 거야. f1 더하기 g1은 f1 더하기 f1이랑 똑같고 2f를 빼준 거니까 0으로 가는 거죠. 그쵸? 그럼 다시 이제 이 수렴값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필 g1이 두 개가 빠져 있어요. f1이 두 개가 빠져 있어요. 근데 f1이나 g1이나 같다며. 맞죠? 그럼 여기 지금 딱 누가 있었으면 좋겠거든. 여기 딱 f1이 딱 있었으면 좋겠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gx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gx는 짝꿍이 딱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g1이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도 누구랑 똑같은 거잖아. 마이너스 f1이랑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분자식이랑 완벽하게 일치된 그런 형태를 띠는 겁니다. 끝났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얼마예요? 얘가 바로 F'1,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또 얼마죠? 얘도 G'1, 그 값이 얼마야? 7이야 라는 결론을 나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났어. 다 끝났죠. 네. 요 하늘 색깔, 그 다음에 아까 가해 조건에서 얻어냈던 요 두 조건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구하려는 값은 F'1이니까요. 두 식을 더해주면 G' 날라가겠다. 맞죠? 그래서 두 식 더해주시면 2배의 F'1 값이 12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얼마가 되겠구나, 6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우리 3월 학평 2021년 시행한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 엄청 복잡해 보여, 그쵸?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인데 여러분 딱 이거 보자마자 지수함수 등장하는 순간 이제 막 식으로 계산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장하면 우리 그래프 그릴 생각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 알겠죠?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선생님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야. 봐봐봐. x가 변수잖아요. x가 섞여 있고 a가 섞여 있어 어려워 보이는 거지. x가 변수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면 x랑 관련이 없는 요런 애들은 그냥 상수예요. 어떤 일정한 상수값입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어야 될 것인데 특히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 지수함수 그래프 중에서도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꼭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선생님 요거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요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갈게요.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있어요. 요거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 밑7보다 크니까 증가하는데 항상 고정점 꼭 체크해 주시고요. 고정점 꼭 찍고 가셔야 돼요. 고정점 찍어 주시고 또 다른 중요한 선 하나가 바로 점근선이었었어. 맞죠? 근데 이 점근선이 지금 얼마죠? y는 0입니다. 자, 요 그래프랑 이제 얘를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한 요 그래프를 또 한번 볼게요. 2에 x-2 더하기 3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2만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죠.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합니다. 이 얘기는 쭉 같이 올라가는 거야. y축을 3만큼 올라가는데 함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올라가야 되냐면 이 점근선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럼 이제 3만큼 올라가겠죠.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무슨 평행이동이? y축 평행이동이 영향을 줍니다. 괜찮아요? 다시 지수함수의 점근선은요. x축 평행이동 안 많이 해봤자 점근선도 계속 그대로야. 근데 y축 평행이동을 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점근선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 그 포인트를 잡았다면은 이 문제는 그 포인트만 제대로 알면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x가 3보다 작아요. 2의 x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변수가 여기 섞여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 4분의 1의 x 플러스 a인 거니까 얘는 뭔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근데 뒤에 있는 건 그냥 상수라니까요. x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상수야. 상수는 뭔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바로 점근선 찾을 수 있어, 없어? 바로 점근선 찾을 수 있어. 얘가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이 y는 3 이렇게 생겼던 것처럼 얘는 점근선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 더하기 8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네. 괜찮죠? 그래서 요 포인트 잡고 이제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자. 지수함수 나왔으니까 그래프 그려줄 건데 2x 그래프 너무 쉬워요. 증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쵸? 근데 3보다 작은 쪽만 그려주래. 3 대충 뭐 요 정도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3 갖다 집어넣어주면 요게 얼마거든? 8이에요. 8.
그래서 3보다 작았을 때는 EX 그래프 이렇게 지금 그려질 건데,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어떤 그래프인데? 일단 밑이 4분의 1이고요. X제곱 있잖아요. 밑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함수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 문제 풀고 왔지만 혹시 연결이 되나? 네, 이건 좀 조금 별로 없어 보이는 말이고, 혹시 3에서 연속이 되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프를 제대로 좀 그려줘야 되는데, 그래, 그럼 한번 3 갖다 집어넣어보자. 오, 3 갖다 집어넣어보니까 이거 지금 싹싹 사라지면서 8이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3 갖다 집어넣었을 때 8이야. 그 다음에 얘 무조건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지금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나도 몰라. 네, 어디까지 내려갈 거야? 몰라. 이거 점근선 따라갈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y는 fx는 있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나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럼 이제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보자. 왼쪽부터. 정수인 거 일단은 0은 절대 안 돼. 정근선이 얘는 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y는 1, 오케이. y는 2, 오케이. y는 3, 4, 5, 6, 7, 8까지 여기 지금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나옵니다. 아직 8개밖에 안 나왔잖아. 23개나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쵸? 근데 아까 지금 방금 했지만 얘는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꽁으로 더 먹고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만 지금 몇 개죠, 지금? 여기서 8개, 요거는 한 번밖에 카운팅이 안 돼요. 동시에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8개에다가 7개 더해지는 거니까, 오, 여기서 벌써 지금 15개 나와버렸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밑에 이제 더 몇 개만 더 추가가 되면 돼요. 밑에서 교점을 갖는 게, 그러니까 Y좌표가 정수인 게 8개만 더 나오면 되는 건데, 이미 여기 이제 0은 하나 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와야 돼요. 그러니까 X축 밑으로 얘는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네. 한 개 더 나왔죠? 한 개 더 나왔고, 7개 더 내려가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야? 네. 하나, 둘, 땡땡땡. 자, 여기까지 갈게요. 너무 기니까. Y는 1, Y는 2, 땡땡땡. 어디까지 가야지 23개가 채워지겠어요? 우리 Y는 7까지 와야 되겠죠. Y는 7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 여기서 아까 8개 내려오면서 7개,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축에서 16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이거 사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죠. 7개 추가돼서 23개가 딱 이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더 이상 정수점이 나오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거를 막아주는 게 바로 점근선인 거예요. 점근선. 점근선이 어디까지만 있으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 점근선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 더하기 아까 얼마였죠? 8이죠. 이 점근선이 7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겠죠. 점근선이 7보다 위에 있어 버리면 이 점을 우리가 절대 가질 수가 없잖아. 점근선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점이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7보다는 작아요. 아, 마이너스 7이죠. 자꾸 마이너스 7. 그러면서 마이너스 8보다는 어떠면 돼? 마이너스 8보다는 위에 있으면 돼요. 그쵸? 마이너스 8이 절대로 될 리는 없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8이어도 괜찮지. 그치? 이 점근선 자체가 마이너스 8이더라도 이런 등호 들어가는 거 좀 헷갈리면은 그렇다 한번 치자 하고 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라고 치자. 어쨌든 얘는 점근선은 절대로 그 값을 가질 수 없어요. 점점 다가가고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은 점근선이 얘더라도 절대 카운팅이 안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끝! 이제부터는 지수 부등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 넘겨주시면 마 16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우리 마이너스 버리고 갑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버리고 가시면 16 4분의 1에 이것도 4분의 1 가지고 4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가도 되죠. 왜냐면 4분의 1은 4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랑 지수랑 곱해주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얼마가 돼요? 얘는 15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사이에 올려면 끝났죠. 우리 a가 또 무슨 수니까? 정수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겠구나. 얘가 2가 되면은 딱 16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2021년 시행한 3월 합편 1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등장했었던 시세팅하는 그런 문제였어서 많은 친구들이 맞췄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맞춰서 이런 게 이제 기출에서 많이 다뤄졌으니까 애들 연습이 많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혹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좀 놓쳤는지, 특히나 이 문제는 식 세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팅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 읽어주고,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케이, 3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GS는 함수는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대. 이거 또 절대값 나오자마자 쪼는 거야. 그쵸? 여러분, 절대값은 무조건 우리 탈출시킵시다. 절대값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등장했어 라고 한다면 항상 이제 나눠줄 건데, 자, 요 안에 있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fx 플러스 f 프라임 x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f'x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은 절대값 앞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fx 마이너스 f'x 이렇게 등장을 할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x는 3차 함수였었고요. 3차 함수 미분해주게 되면 2차 함수니까 역시나 얘는 그대로 아직까지도 3차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차수에 대한 얘기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얘도 역시 그대로 3차 함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가조건을 보니까 F형이랑 G형은 다 0이래요. 그럼 요거 이제 좀 써먹을 수 있는 힌트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G0은 그럼 F0 더하기 F'0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얘도 0이고 얘도 0인가 절대값 F'0도 0이에요. 그 얘기는 절대값이 0이라는 얘기는 저 안에 있는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맞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마다탕 해설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fx가 a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0을 만족해. 그런데 f'에다가 a를 갖다 집어넣어도 0을 만족하게 된다고 한다면 얘는 몇 차를 인수로 갖고 있다? fx는 x-a의 제곱을 항상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뭐 한 번만 더 보여준다면 fa가 0이란 얘기는 fx가 x-a를 인수로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a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걔를 미분하게 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a 갖다 집어넣어주면 뒤에 건 0이 날아갈 거고요. 그 f'a가 qa가 되면서 qa가 0이다. 그 얘기는 qx도 반드시 인수로 x 빼기 a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fx는 항상 이 x 빼기 a를 두 개는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 식도 맞춰주면 뭐 px 이렇게 생기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 개념 a를 갖다 집어넣어도 0이고 프라임에 a를 갖다 집어넣어도 0이면 반드시 2차 인수로 갖고 있는다라는 얘기를 생각한다면, 자, 여기 끝났어요. f형이 0이죠. f형이 0이고요. 그 다음에 f'0도 0입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fx가 인수로 x 제곱은 가지고 있어야지. f형도 0이고 f'0도 0이니까 x-0의 제곱은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인 거니까 뒤에 1차만 더 오면 돼. 그래서 뭐 요렇게 이제 세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a로 둬도 괜찮지만요. 지금 마이너스 a라고 두는 이유는 그냥 근을 a라고 생각해버리게. 좀 괜찮죠? 그렇죠? 어차피 1차 와야 되고 최고차 함계수 1인 거 똑같고 플러스 주면은 근이 마이너스 a인 거니까 미지수에다 자꾸 마이너스 갖고 다니면서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요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나조건을 보니까 fx는 0은 양의 실근을 갖는데요. 자, 이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0이랑 a를 이렇게 갖는 거. 이렇게 0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가 여기 있고 여기가 여기 수도 있죠. 0이 여기 있으면은 0에서 접하면서 a를 지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얘는 a가 양수인 상황이고요. 얘는 a가 음수인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했으니까 이런 상황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A는 항상 무슨 수네? A는 항상 양수가 되겠네.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우리가 바로 사실은 갈 수도 있었던 얘기예요. 자, 오케이, 좋아요. 나조건 지금 해결했고, 나조건을 보니까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라네. 절대값을 씌웠을 때 4랑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0에서 접하면서 A를 지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인데 얘를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렸어. 꺾어 올린 거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꺾어 올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가 바로 절대값 fx가 돼요. 근데 얘랑 y는 4라는 직선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앞에서도 우리 계속 풀어왔죠.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 어떤 교점? y는 4라는 직선 간의 교점의 개수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교점이 4개가 돼야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얘도 되나요? 그 다음에 얘도 되나요? 하나, 둘, 셋. 3개가 돼야 되는 거구나. 네. 4개 다 되죠?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3개가 되는 거죠. 요거지. 우리가 원하는 3개가 되는 상황은 요거 딱 하나죠, 하나. 이게 어떤 상황이거든요? 얘가 이제 접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y는 3과 접하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데? 이 얘기는 y는 4죠. y는 4죠. y는 4라는 직선과 교점이 3개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원래는 이제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 fx 그래프, 원래 안에 있는 이 fx 그래프에서는 이 연두 색깔 함수였었거든요. 근데 요만큼의 간격이 어때요? 똑같겠죠. 똑같을 건데 얘가 지금 4야.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얘는 마사겠죠. 맞나요? 그 얘기는 fx 입장에서의 극소값이 얼마네? 극소가 마이너스 4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왜냐? 자, 끝났어요. 그럼 이제 fx가 우리 아까 식을 어디까지 세팅해놨냐면 x제곱에 x-a까지 세팅을 해놨고 여기가 0이고 a인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가 하는 겁니다. 그럼 극소값을 갖는 지점은 어떻게 세팅할 수 있다? f'x가 0 되는 그 지점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물론 0 하나는 반드시 나올 거고요. 요 지점이 반드시 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줘서 f에다가 별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그 극소값은 함수값인 거니까요. 별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면 된다?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된다라고 해서 A값도 완벽하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거 계산해도 되지만 쌤이 여기서 비율 관계 좀 가지고 가려고요. 2차 인수, 1차 인수죠. 0에서 2차 인수 갖고 여기서 1차 인수 갖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접하는 직선이 있었을 때 이 접하는 직선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요 지점이죠. 지금 극소값을 갖는 지점이 비율이 항상 2대 1이 됩니다. 여기 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요거 2대 1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2였고 2였으면은 2대 2의 비율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사실 이제 개념, 비율 관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4차 함수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얘가 뭐 알파고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차 함수 식 세팅, 알파도 접하고 베타도 접하니까 이렇게 2차 세팅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접하는 직선과 동일한 직선,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거든요. 네, 그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 지점이 순서대로 알파에서부터 베타에서부터 2대 2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럼 2대 2는 1대 1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런 지점이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는 뭐 교과서상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여러 번 기출 문제에서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기억해 주는 게 좋고요. 물론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갖다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왜냐면 쌤은 현장 강의에서는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얘가 2대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죠? 3분의 2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3분의 2 A 갖다가 집어넣어 해주면 얼마다? 9분의 4
a 제곱에다가 3분의 2a에서 a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 마4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사라지게 될 거고요. 27분의 4a 세제곱이 얼마니까? 4가 될 거니까 a 세제곱이 얼마죠? a 세제곱이 27이 되는 거겠죠? 근데 a 값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3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다 세팅이 돼요. 그래서 fx가 3이 되는 거니까 우리 아까 어디 갔죠? fx 어디 갔죠? fx 여기 있다. 다시 쓸게요. 네, 좀 멀리 있으니까 fx가 여기 있다. 여기죠. 3이죠. 얘가 지금 3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데 문제는 G3을 구해라고 했어요. G3은 여기다가 3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3 갖다 집어넣어줄 건데 그러면 첫 번째 식이냐 두 번째 식이냐 그 얘기를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식은 F'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 F'3이 0보다 작으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F'3이 뭔데? F'3은 fx 입장에서 아까 이 연두색 함수 기억나죠? 거기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자, 그럼 기울기가 양수니까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 우리는 첫 번째 식에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G3 값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F3 더하기 F'3인데 어차피 F3은 근이었었으니까 0으로 날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F'3만 구해주면 되는 거겠네. 맞아요. 네, 그래서 F'X 한번 구해놓고 갈게요. 그래서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에는 어차피 1이 될 거니까 거기다가 3 갖다 집어넣어줘. 그게 우리가 원하는 G3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3 갖다 집어넣어주면 얘도 싹 사라져서 정답은 9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2021년 시행한 3월 학평 1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 보자마자 이제 겁먹은 친구들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좀 잘 보시면 여러분 원이 있죠. 원이 있고 사각형이 내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각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각에 대한 정보를 좀 체크해 주시고 가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들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같은 홀을 끼고 있으면 또 같은 홀을 끼고 있었을 때 이 각이 만약에 세타다 라고 한다면 같은 홀을 끼고 있는 요런 각, 이 원주각이죠. 얘 역시 우리가 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C2홀을 끼고 있는 요 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C2를 끼고 있는 각을 살펴보면 여기 지금 땡땡 여기 두 개 짝대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 같은 홀을 끼고 있는 각이 또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네. 땡땡 여기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누구를 좀 찾아볼 수가 있냐면 이번에는 A2홀을 끼고 있는 얘네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A2홀을 끼고 있는 요 각을 보시면 여기도 땡땡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혹시 같은 홀을 끼고 있는 요 각도 땡땡 이렇게 되겠죠. 네, 사실 여러분들 요 얘기를 이제 일단 찾아놓고 갔었다라고 한다면 니은은 그냥 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 A 길이랑 그 다음에 이 C 길이랑 같이, 왜냐면 2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네, 그래서 니은 바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제 기억은 이제 뭘 물어봤냐면, 야, AC 길이가 6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요. 코사인 각 ABC. 코사인 각 ABC가 얘가 지금 뭐 얘를 세타라고 둘까요? 얘를 세타라고 둔다면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다? 얘가 8분의 1이다 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5 알고 있고요. 4 알고 있고요. 코사인 세타 알고 있어요. 떠올라야 되는 바로 공식이 있죠. 바로 코사인 법칙이죠. 네, 그래서 기억은 이거 사실 잘한 것 같아요. AC 제곱은 5제곱 그 다음에 4제곱 마이너스 2 5, 4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이거 얼만데? 25 플러스 16에다가 2, 50, 40에다가 얘가 8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싹싹 약분되면은 얼마죠? 얘가 5가 되겠죠. 그래서 30에다가 16 더해주게, 아니 41에다가 5 빼주게 되는 거니까 얼마죠? 36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C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구나, 6이 되겠구나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도 참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억, 니은까지는 이제 해결했어도 디귿에서 막히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서 뭐 15번이고 기니디잖아 5번 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어디 기니가 답이겠어 하면서. 네, 그래서 5번 찍은 친구들 다 틀렸습니다. 네, 디귿 가셔야 돼요. 네, 디귿 가셔야 되고, 디귿은 E, D 이거 갈 거예요. E, D? 너무 어려운데? D가 누군데? D는요, A, B, C를 각을 2등분해서 만들어지는 그 선의 교점이에요. B와의 교점입니다. 근데 갑자기 ED를 어떻게 구하라는 걸까? 혹시 ED랑 똑같은 길이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뭐 각에 대한 정보 아무것도 없고 이거 지금 세타 이것만 알고 있지. 그치? 자, 근데 한번 보니까요. 잘 보세요. 우리 또 중학교 때 썼던 성질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 중딩 때로 순수했던 시대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 지금 각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그러면 이 한 각의 외곽이죠. 요 각이 누구랑 똑같게? 얘가 바로 알파랑 베타랑 더하니랑 똑같아 라고 했었던 거. 이거 기억나죠? 요거. 그거를 생각할 겁니다. 보세요. 자, 얘가 알파야. 얘가 베타야. 짝대기 두 개 베타. 괜찮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얘는 얼마게? 요 삼각형에서 이 각의 외곽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네. 괜찮아요? 근데 얘가 알파래매. 얘가 짝대기 두 개가 베타래매. 그럼 요 각도 얼마네? 알파 더하기 베타네? 얘 또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ED는 좀 별론데 AE는 좀 괜찮거든. 맞죠? 네. 그래서 우리 ED 구하는 대신 ED나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지금 발견했으니까 A를 한번 구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구하려고 하는 거 X라고 둡시다. 그럼 얘가 X면은 얘도 X. 왜냐면 니은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상황은요. 진짜 자주 쓰였었어요. 가운데 끼고 있는 매개체를 이용하는 거야. 쌤 매개체 되게 좋아하죠. 아까 넓이 구할 때도 그렇고. 네. 우리 앞에서 3학년 문제 중에서 이제 넓이 할 때 매개 넓이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 AC 길이를 좀 활용을 해준다면은 AC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AC 길이가 이쪽 삼각형 ABC의 한 변이도 되지만 어떤 삼각형에서 AC의 한 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미 우리가 아까 AC를 구해놨어요. 얘가 6이라는 거 기억해서 구해놨고요. 그럼 X 있고 X 있으니까 요 각만 알면 딱 좋겠는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 따단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 뭐가 있어요?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거기에 사각형이 대접돼 있어. 자, 반드시 내접된 사각형에 한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마주보는 요각이 얼마게? 얘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됐어요? 그 상황. 자, 아까 얘가 세타래. 그쵸? 그러면 요가 얼마니? 여기가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각 세팅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요. 이제 시 세팅 갑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2xx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걔가 얼마다? ac 제곱 36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네, 그래서 x에 대한 방정식 풀면은 끝. 근데 얘가 뭔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요. 각 변환시켜주면은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2사분면에 있는 각으로 취급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돼요.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음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돼서 플러스 됩니다. 그러면 2x제곱에다가 플러스 2x제곱에 코사인 세타 우리 알고 있죠?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다? 36이 될 것이고 요거 약분시켜주면은 4분의 9x제곱이 36이 돼서 x제곱이 얼마예요? 요거 넘겨주면은 9분의 4가 되는 거니까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x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4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요 되게 막 그럴 때 8분의 31 아니 8분의 32가 정답이어서 디귿은 틀렸어 이렇게 가셔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다고 느껴졌던 친구들은 기본적인 중학교 때 배웠었던 이 도형에 대한 성질들 정도는 한 번 더
체크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2021년에 실행했었던 3월 합평 문제에서는 이 삼각함수 활용 파트가 뒤에 21번에서도 또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체크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문제는요. 2021년 시행한 3월 합평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수 m에 대해서 직선 y는 mx. 자, m이 뭔지 몰라요.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고정점 찍고 가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얘는 항상 0,0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 세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fx 그래프를 보니까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럼 절대값 풀어주면 되는 거지 뭐. 자, 절대값 항상 우리 탈출시켜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 즉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는 그대로 풀리면서 3x 플러스 2라는 이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거는 음수가 될 거니까 이거 어떻게 튀어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그러면 얼마가 되죠? x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fx를 구해놨는데 fx와 이 y는 mx라는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교점의 개수를 또 다른 함수로 세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교점의 개수. 이때 헷갈리면은 항상 좀 포인트를 어디다 주시면 되냐면 변수를 좀 살펴보세요. 변수. 변수가 누구야? 우리가 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바뀔까 봤더니 변수 자체가 기울기예요. 무슨 기울기? 아까 저 y는 mx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뭔가 돌리면서 살펴보겠죠. 기울기에 좀 초점을 줘야 되는 거니까 fx에서도 이런 직선들의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일단 이것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GM을 구하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 상황은 그래도 조금 쉽게 출제가 됐지만 여러분들 우리 기출문제를 좀 한번 분석해보면 특히나 이 연속 파트에서 새로운 함수를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소성을 판단하는 문제. 연소성 판단하는 건 사실은 그냥 약간 도구일 뿐. 이 함수식 세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미분 가능성 가서도 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GM 함수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여러분들이 좀 세팅해주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볼 거예요. 네. 자, 그래프 또 이제 보니까, 쌤이 학생들이랑 이제 시험지 보니까 그래프 그릴 때 이런 거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막 대충 그리는 거야. 대충 막 이렇게. 네. 대충 그리더라도 기울기는 좀 제대로 표현할 거예요. 자, 1보다 클 때가 기울기가 더 커, 작아? 더 크죠? 그쵸?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뭐한 상황? 가파른 상황이 될 겁니다. 알겠죠? 요 체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이제 3월 합평 문제 앞에서도 이제 보시면 요런 경계가 되는 점에서 연결이 되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1 갖다 집어넣어주면 이제 5가 돼요. 네. 또 이 1,5라는 점에 또 낚여가지고 네, 여기서도 이제 답이 0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네, 그래서 이 1,5 일단 체크를 해두고요. 그다음에 x가 1보다 작았을 때는 x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더 완만합니다. 대충 그리더라도 쌤도 대충 그렸잖아요. 그죠? 대충 그렸지만 기울기의 크고 작은 정도, 완만하고 경사진 그 정도는 우리가 변수 자체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GM, 기울기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그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살펴볼게요. 자, y는 mx라는 요 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을 이제 한번 돌려볼 것인데 음수일 때는 무조건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깁니다. 한 개예요. 계속 한 개. 계속 한 개죠. 기울기가 0이더라도 한 개입니다. 네. 그리고 요런 상황도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한 개 발생이 되겠죠. 근데 어떤 상황에, 자, 아까 우리 저 기울기 좀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 기울기가 얼마였죠? 얘는 기울기가 이미 1이었었어. 맞죠? 근데 이 기울기랑 요렇게 평행이 되는 순간에는, 우리의 y는 mx 직선이 평행이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겠어? 교점이 하나도 발생할 수가 없겠죠. 여기선 당연히 지금 못 만나요. 얘는 이렇게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점이 무조건 0개입니다. 다시. 자, 계속 한 개다가 한 개이다가 어떤 순간에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에, 자, 기울기가 우리의 변수예요.
얘가 X축 대신 이제 M축이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M이 모였을 때, 1이었었을 때, 그때 바로 기울기가 얼마가 됐다? 1인 상황에서 교점은 발생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때 교점이 0입니다. 네, 0이죠. Y가. 됐어요. 네. 그러다가 조금 더 가파라져 볼게요. 조금 더 가파라지게 된다면, 자, 여기서 또 이 상황에서 이제 교점이 계속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했었던 게 뭐였냐면, 아까 1,5 같은 거를 지날 때를 한번 살펴보자. 1,5를 지날 때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얼마죠, 여러분? 기울기가요, 5예요. 5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또 어디도 좀 집중했었어야 되냐면 기울기가 3인 것도 집중을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갑자기 계속 안 만나다가 여기서 한 개 만나 그때부터 2개야 막 이렇게 지금 적은 친구도 되게 많았었단 말이야. 자,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에요. 왜냐면 아까 이쪽 그래프,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죠? 기울기가요, 얘가 3이었었어. 3이라는 것은 기울기 5보다 더 뭐에 작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서는 GM 구하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교점 지금 제대로 찾아줘야 되는 건데 얘보다도 더 뭐 해야 돼? 얘보다 완만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1,5를 지났을 때는 이미 자 보세요. 자, 다시 아까 M이 1이었을 때 지금 안 만나게 되겠죠? 왜냐면 얘보다도 얘가 지금 더 가파라요. 더 가파라야 돼요. 빨간색보다. 쌤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헷갈리니까. 좀 이제 오버해서 쌤이 좀만 그려볼게요. 자, 기울기 좀 제대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1보다 작았을 때는 x 더하기 4의 그래프였었어요. x 더하기 4, 요렇게. 그래서 1까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였죠? 아까 5, 1,5. 그쵸? 그 다음에, 자, 아까 이 1,5를 지난 직선을 먼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5를 지난 직선이, 이제 얘가 기울기가 이제 5x라고 생길 건데, 기울기가 3인, 우리의 3x 더하기 2라는 직선은요, 1보다는 조금 더 가파라야 돼. 가파라야 되지만, 5x보다는 뭐 해야 돼? 조금 더 완만해야 돼요. 그쵸? 여기서 얘를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놓을게요. 지금 드라마틱하게 그려놓고, 네. 1 같진 않지만 일부러 여러분 보기 쉽게 얘보다는 가파르면서 노란색보다는 완만하게 그려줘야 돼. 이게 지금 누구예요? 얘가 기울기가 3일 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지금 1인 직선이 되는 거고 5보다는 작은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계속 여기서 한 개죠. 한 개다가 기울기가 모였을 때 기울기가 이 M과 똑같을 때, 1과 똑같았을 때는 교점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우리 지금 봐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지금 요거. 교점이 하나도 없죠. 계속해서 연계에다가 어디가 될 때까지 계속 연계가 되겠어요? 계속 연계, 이 하늘 색깔 직선이랑 평행한 상황이 됐었을 때도 계속 연계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다가 걔보다 조금 더 가파라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점에서 만나게 돼요. 맞죠? 다시 몇 개가 생기죠? 다시 한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3까지 계속 안 만나다가 3보다 조금 더 커져 버리게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교점이 이런 데서 지금 한 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다시 한 개예요. 다시 한 개가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 계속 한 개다가 이런 1,5 지날 때도 한 개죠. 그러다가 조금 더 가파라지더라도 이런 데서 반드시 한 개밖에 안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계속 한 개인 거야. 계속 한 개. 네, 완성했네. 네, 이게 바로 누구죠? 얘가 바로 GM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는 거를 이제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거 기울기 아까처럼 쌤처럼 대부분의 친구들, 쌤이 이제 시험지를 다 가지고 와서 애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좀 제대로 그려서 굉장히 이제 시각적인 거에 이제 맡겨버리는 그런 순수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 5라고 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0이라고 쓰고 막 그랬어요. 최종적인 정답이. 그래서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좀 그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1,5라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도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직선이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주는 게 뭔데, 우리가 구해주려는 것은 이제 gx 곱하기 h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굉장히 예쁜 함수입니다.
네, 예쁘니까 여기 하트 線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GX 그래프는 방금도 그려봤지만 얘는 X는 1에서도 불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X는 3에서도 불연속이에요. 그쵸? 근데 이 곱한 함수가 뭐가 되고 싶대? 불연속 곱하기 연속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대요. 자, 여기서 물론 뭐 1 극한값, 3 극한값 다 대입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좀 바로 갈 수도 있어야 돼요. 이 hx라는 함수는 굉장히 예쁜 연속함수고요. 얘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 환수까지 다 존재는 하지만 네, 불연속인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돼요. h 예쁜 함수에다가 1 갖다 집어넣은 값이 0을 만족하면 돼. 역시나 3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3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러면은 예쁜 함수에다가 3 갖다 집어넣었을 때 0을 만족하면 돼. 따라서 H1도 0이고 H3도 0인 거니까 HX는 인수로 X-1과 X 빼기 3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최고치상 기준을 분리해서 1이라고 했으면서 2차라고 했으니까 실세팅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H의 5는 얼마가 되겠구나. 5는 4 곱하기 2가 돼서 8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돼? 이 개념은요, 여러분, 우리 수능 기출을 여러분 여러 번 분석하게 된다면 정말 자주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개념만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개념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gx 곱하기 hx 곱한 함수가 일단 항상 연속이 되고 싶어. 얘도 x는 a에서 연속이고 얘도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둘이 곱한 값은 항상 연속인 예쁜 함수가 됩니다. 하지만 얘가 연속이고요. 얘가 불연속인 함수가 곱했을 때 연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게끔 하는 그 장치를 찾고 싶다는 얘기야. 참고로 불연속이고 불연속이더라도 곱한 함수는 연속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불연속 연속함수 상황인 거니까. 자, 지금 gx는요.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불연속, 나쁜 함수. hx는 너무 예쁜, 항상 연속인 함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 자체가 불연속도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전제 조건 자체는 방금 상황처럼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 다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불연속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네. 됐을 때 A의 우극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리미트 쓰기 조금 귀찮아가지고 네, 미안해요. 그 다음에 얘도 A의 좌극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우극한 써봤자 얘는 연속이니까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함수값이든 다 HA로 똑같겠지 뭐. 그쵸? 그다음에 얘도 이제 함수값 G 곱하기 HA 얘들이 다 같아야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얘랑 다 달라. 네. 그 알파 곱하기 HA랑 베타 곱하기 HA랑 감마 곱하기 HA가 다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곱한 함수는 연속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 상황이 바로 누구다? 얘네들이 뭐가 되면 되겠네. HA가 0이 되면 되겠네. 네, 그 결론인 거예요. 알겠죠? 다시 얘는 A에서 불연속이고 얘는 A에서 연속인데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되고 싶어. 그러면 H에다가 그 점을 갖다 집어넣은 값이 뭐가 되면 된다? 얘가 바로 0을 만족하면 된다. 그 개념을 쌤이 지금 바로 써먹은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바로 시스템 해가지고 닫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포인트. 여러분들 새로운 함수, 새로운 주어진 상황에서 특히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이런 함수는 정말 자주 나오니까요. 이런 거 조금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연속함수가 곱한 함수가 연속함수가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잘 체크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2021년 시행한 3월학평 2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여러분들 이제 도형에 대한 삼각함수 활용 파트거든요. 수원. 여기 또 겁먹고서는 아예 건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시간 배분에 실패해가지고 이 문제를 건드리지도 못했었던 그런 친구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일단 AB 길이가 2고, 자, AC랑 BD가 두 짝대기 저거 무슨 표현이에요? 평행하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쵸? 그래서 평행했었을 때 여러분들 좀 각 체크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 상황이잖아. 그치? 평행의 각을 얘가 만약에 요 각이 알파라고 한다면 요 각도 알파고 얘도 알파고 그 다음에 역시나 뭐 요런 각들을 뭐 세타라고 한다면 요런 각도 뭐 세타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체크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삼각형 ABC, ABD에서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H가 있는데 걔가 AB를 1대 3으로 내분을 한대요. 아, 그러면 길이도 다 구할 수 있겠네. 1대 3인 거니까 요 길이는 전체 2에서 4분의 1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뭐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3이 되겠다라는 거 체크할 수도 있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갑자기 삼각형 ABC의 외접원과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스몰 r, 라지 r이라고 하자. 너무 복잡해. 4r제곱 빼기 r제곱에다가 사인제곱에 CAB는 또 누구야? CAB? 아까 얘다, 그쵸? 이 세타라고 그냥 둬버릴까요? 이렇게? 그 값이 51이래요. 그랬을 때 AC 길이를 한번 구해볼래?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라지 R, 스몰 r 외접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얘 사인 정리를 조금, 사인 법칙을 좀 생각할 수 있었어야 돼요. 반지름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니까 이 사인 법칙을 좀 생각을 해줄 것인데 자, 그러면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이런 세타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오지 뭐. 그쵸? 세타 같은 거 가지고 오면은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우리 가볼까요? BC 길이죠. 사인 얼마분의 사인 세타분의 BC가 걔가 얼마다? 걔가 2R 스몰 r이죠. 마찬가지. 이번에 또 누구를 가지고 올까 봤더니 이번에는 삼각형 ABD란 말이에요. 이제 ABD를 가지고 올 것인데 자, 얘는 그럼 어떤 각을 가지고 와야 될까? 최대한 세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특히 이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삼각함수의 극한 파트가 있잖아요.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 요거 이런 세타를 관련 짓는 요 연습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건 수원뿐만 아니라 미적분 삼각함수의 극한 파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건데 그 이 세타를 ABD에 가가지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봤더니 ABD는 이 세타가 쪼개져 있거든. 그쵸? 이렇게 갈까요? 얘를 알파라고 하고 쪼개자. 일단 필요한 게 제 알파니까 베타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 베타면 얘도 베타네? 그러면 요 각은 우리가 원하는 ABD 삼각형에서 전체 파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빼주면 되는 거네? 괜찮지 않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누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세타라며. 끝났네. 네, 왜 세타예요? 파이 빼기 세타 등장합니다. 괜찮죠? 다시 갑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요만큼이에요. 그거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걔가 얼마? AD. 그게 E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또 누구랑 똑같아? 그냥 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네. 이사분면인 거니까 뭐 각변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이 조건을 줬구나. CAB가 지금 세타가 되는데 사인이 2개 곱해져 있고요. 4R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거 이제 보여주셔야 돼. 네, 저게 뭐예요? 이거 지금 BC가 뭐거든요? BC 길이가 2R의 사인 세타예요. 네, 저 CAB.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AD 길이가 얘가 바로 이 라지 R의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저식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보니까 잘 뜯어보시면 4L제곱에 4L제곱 마이너스에 4L제곱에 여기에 사인제곱 세타 이렇게 지금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식에 좀 연관 줄 수 있겠죠. 여기 나왔잖아. 그렇죠? 이거 뭐예요? 4L제곱에 사인제곱 세타 이거 뭐 해준 거네? 제곱해 준 거네. 맞죠? 네, 그래서 얘가 AD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이죠? 4L제곱에 사인제곱 세타가 얘가 뭐 해준 거거든. 이거 지금 제곱해 준 거거든. 그래서 얘는 또 누구네? 얘는 BC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그 값이 얼마란 소리? 그 값이 51이란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저 조건은 AD제곱에서 BC제곱 뺀 값이 51이란 소리구나. 이 조건을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를 구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AC가 궁금해요. AC가 궁금한데 지금 AD랑 그 다음에 BC에 대한 정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구해줘야 되는 값을
우리 뭐라고 줄 거야? AC를 얘를 이제 X라고 한번 더 볼까요? X라고 한번 더 보시면 요 값을 지금 BAD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얘를 AD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지금 길이가 2라는 거 지금 우리 아직 안 써먹었어요. 그리고 BC 길이도 표현해 줘야 돼요. 근데 BC 길이 표현하는 건 좀 괜찮죠? 왜냐면 BC 제곱은 얘가 X고 얘가 2니까 또 무슨 법칙? 네, 코사인 법칙 이용해주면은 BC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BC부터 표현할까요? BC. BC는 어떻게 된다? BC는 이렇게 되죠? BC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X2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좋죠? 네. 그 다음 또 우리 뭐 구할 수 있죠? 이번에는 AD 길이도 표현을 좀 해주셔야 돼. AD 길이, 요 길이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근데 문제에서 AC 대 BD가 1대 1이면 그럼 얘는 EX가 되겠지 뭐. 그쵸? 그리고 아까 우리 각도 여기 파이 빼기 세타다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럼 AD 제곱은 어떻게 생기는데? AD 제곱은 얘는 EX 제곱 플러스 밑에 2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EX의 2의 코사인 얘는 얼마였죠? 아까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가겠죠. 네, 지금 그림이 잘 연결이 되셔야 돼요. 여기는 AD 제곱은 요거 제곱 2배 이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X에 대한 식 세팅을 했는데 좀 꺼림칙한 게 또 코사인 세타가 뭔지 몰라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코사인 이거 세타 여기 있거든요. 여기고 수직이요, 수직.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X분의 요건데 우리 아까 그렇게 계산해놨네. 1대 3인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잖아. 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또 얼마가 되겠구나. X분의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X분의 1이다. 끝났어. 네. X에 대한 식으로 다 세팅이 가능합니다. 2X분의 1이고요. 얘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인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겠죠. 그쵸? 각변환 시켜주면은 2, 4분면 있는 거니까 마마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기가 마마 돼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오케이.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4X제곱, AD제곱부터 갑니다. 플러스 4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요? 얘가 2X분의 1이에요. 그러면 2X 날라가 그러면 플러스 뒤에도 4만 남겠다. 거기서 BC제곱을 빼주자. 이거 제곱이죠. BC제곱 빼주시면은 X제곱 더하기 4에다가 얘도 2X 날라가. 그럼 누구만 남아요? 마이너스 2가 남습니다. 그래서 3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8이 있고 2가 있으니까 빼주면은 6이 되겠죠. 그 값이 얼마래? 51이래. 그러면 3X제곱이 얼마니까 45가 되는 거니까 X제곱은 15가 되겠구나. 그리고 문제에서는 어차피 X제곱, AC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2021년 시행한 3월 학평 22번 문제입니다. 네, 우리 예전 수능에 비하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30번 문제 정도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문제 수준은 아니었었어요. 자, 일단 양수 A와 1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함수 gx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형태가 주어져 있네요.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꽁그로 먹고 가는 거 x에다가 0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0부터 0까지 적분해주는 거니까 걔가 그냥 0이야. 이런 거 세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지금 식을 보니까 변수, 적분 구간에 있는 변수 x랑은 전혀 다 관련이 없는 순수 t에 대한 식들인 거죠. a야 뭐 상수인 거니까. 네. 그러면 얘를 뭐 해주면은 미분을 해주면 저 t 대신에 뭐를 갖다 집어넣어? x를 갖다 집어넣어. 네, 그 결론을 우리가 그냥 해주면 돼. fx 절대값 있어도 괜찮아. 그냥 a 갖다 집어넣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근데 어떤 조건에 만족하냐면 gx는 극값을 절대로 갖지 않아. gx 함수는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함수고요. 연속함수가 될 거고, 극값을 갖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기 때문에 G'의 부호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도함수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a를 기준으로 a에서 만약에 극값을 가져라고 한다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든
혹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든 그런 부호의 변화가 항상 발생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값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이 G'X의 부호의 변화는 절대로 변화서는 안 돼요. 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쓰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게요. 네. 부호의 변화가 없다. 그거를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근데 이제 나조건에서 G2가 5라는 어떤 함수값을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G0에서 G 빼기 4를 구해봐라. G0은 이미 하나 구해놨네. 네, 얘는 이제 무조건 0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해줄 것은 이제 마이너스 G 빼기 4가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일단 G'X가 좀 복잡해요. 왜? 절대값이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값 있는 거 쫄지 말고 그냥 풀어주자고. 얘는 X제곱 빼기 4에다가 절대값 X 빼기 A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거 이제 뭐 해주겠어요? 얘가 fx가 0보다 크게 돼버리면은 얘가 어떻게 튀어나오고 fx-a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fx가 무슨 수가 돼버리면은 음수가 돼버리게 된다면 얘가 이제 x제곱 빼기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가지고 와. 그럼 fx 빼기 a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의 부호의 변화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풀 때 일단 mx 더하기 n이라고 fx가 1차 함수니까 식을 좀 세팅을 해놓을게요. 미지수가 많아져서 겁먹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조건을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런 얘기예요. fx는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m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쌤이 그냥 기본적으로 양수라고 세팅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만약에 증가하는 이런 함수였었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그 구간이 뭔데? 딱 1차 함수는 무조건 x축과 한 개의 교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럼 얘가 0 되는 지점이 되는 거니까 fx가 0 되는 mx 더하기 n이 0 되는 그 지점은 마이너스 n분의 n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n분의 n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함수가 감소함수가 돼버리면 반대가 되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일관성을 잃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케이? 또 fx가 음수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요거죠. 얘가 요 부분이죠. fx가 음수가 되는 부분. 그래서 거꾸로 이 얘기를 x의 범위로 바꿔서 얘가 마이너스 n분의 n보다 작았을 때는 네, 요런 함수의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세팅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n분의 n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이 함수는 완벽하게 이제 연속인 함수가 G'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할 건데? 자, G'X는 부호의 변화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2차고 얘는 지금 1차니까 전체는 몇 차? 이게 3차예요. 3차 함수죠. 3차 함수인데 그럼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얘가 반드시 마이너스 2와 2 같은 거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3차 함수니까 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또 다른 뭐 어떤 한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한근은 사실은 뒤에서 발생하게 될 거예요. 얘가 뭐 되는 거. 내가 0 되는 지점에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버리게 된다면 물론 또 다른 뭐 교점이 있을 거고 어쨌든 세 개의 교점을 가지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버리게 된다면 얘는 G'의 부호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여기서 뭐 이렇게 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도 부호의 변화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호의 발생을 없게 하는 그 장치가 바로 뭐냐면 접하면서 지나면 되는 거거든. 이는 무조건 지나야 되는데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지나면 참 좋겠네. 맞죠? 그럼 접하면서 지난다는 얘기는 근을, 이를 무슨 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중근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를 만약에 2에서 중근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2에서 중근을 갖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식이 뭐가 되면 돼? 얘가 0을 만족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 2에서 접해도 돼요. 자, 보세요. 자, 마이너스 2에서 만약에 접하면서 지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접하면서 지나게 되면요.
2에서는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뭐 마이너스 n분의 n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런 마이너스 n분의 n 같은 게 이런 데 있게 된다면 부호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이쪽보다 큰 쪽만 볼 거기 때문에 부호의 변화가 계속 음수죠. 하지만 두 번째 식에서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두 번째 식에서 얘보다 작은 쪽은 이 전체 밑에 함수를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쟤는 마이너스 2도 지나야 되고요. 2도 무조건 지나야 돼요. 동시에 두 개에서 접할 수는 없어요. 3차 함수기 때문에. 그쵸? 그럼 여기서 밑에 있는 식에서 무조건 부호의 변화가 발생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2라는 중근은 반드시 위쪽 식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밑에서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가져버리면 아까 두 번째 식에서 분명히 G'의 부호의 변화가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2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요 식이 2를 반드시 근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괜찮나요? 쌤이 잘 전달했을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래프를 자꾸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려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여기서는 누구를 근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첫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2가 있고 2가 있으면 여기서 2에서 접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n분의 n 같은 거는 이제 얘도 이제 지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날 건데 마이너스 n분의 n 같은 거는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데 있어버리면 얘보다 큰 쪽에서 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부호의 변화가 발생이 될 거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이런 쪽에 이제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럼 밑에 있는 식 역시 2랑 마이너스 1을 지날 건데 이번에는 얘보다 작은 쪽인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부호의 변화가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런 데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요 식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게 되면요.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m 플러스 n, 여기 마이너스 원래 있었고요. 빼기 a가 0,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자가 3개지만은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두 식을 뭐 해버릴까?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찾은 식이 얘가 0이고 두 번째 찾은 식은 마이너스 2n 빼기 n은 0인 거니까, n인 0인 거니까 두 식을 뭐 해주자? 빼주자. 괜찮죠? 네. 빼주게 되면은 얘는 날아가면서 n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fx식은 어떻게 생겼었던 거네. 얘는 mx 이렇게 생겼었던 거고 m 역시 a라는 미지수는 문제에서 준 거니까요. 이왕이면은 미지수를 문제에서 준 거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가 0이니까 2m이 a예요. 그럼 n값은 얼마니? 2분의 a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얘가 2분의 ax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1단계다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나 조건 하나 남았잖아요. A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G'X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G'X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a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가 n이 0이기 때문에 0 이상이었을 때, 물론 함수가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면 반대가 됐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x제곱 빼기 4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x 빼기 a, x가 음수였었을 때 G'X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근데 나 조건에서는 뭐를 줬냐면 G2가 5라고 했거든. 그쵸? G2는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걸 적분할 거야? 그거보다는 우리 G2는요, 사실 이제 여러분 이 작업도 할 수 있어야죠. 이 변수는 X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 계산하는 거 어때요? 계산합시다. 네, G2가 5라는 조건 활용하기 위해서 계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G2 갑니다. G2는요, 0부터 2까지 t제곱 빼기 4에다가 절대값, 얘는 아까 2분의 ax고 a는 양수였었죠. 그래서 2분의 ax 빼기 a dt 얘를 계산해주자. 그러면 0부터 2까지 0과 2 사이에서는 얘는 양수값이죠. 그쵸? 양수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겠다? 갑자기 왜 x가 됐죠? t가 돼야죠. 절대값이 그대로 풀립니다. 2분의 at 빼기 a dt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분수는 좀 별로니까 2분의 a 같은 거를 앞으로 빼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얘는 t제곱 빼기 4에다가 여기는 t 마이너스 2 이렇게 가겠죠. 그래야 2분의 at에서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길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얘를 적분한 값이 걔가 얼마다? 5다. 네, 이 변수 x를 적분권에도 집어넣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한번 계산해 보면 얘는 t 세제곱에 마이너스 2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8이 되는 거니까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t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계산 꼭 끝까지 좀 집중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 갖다 집어넣어주면은 4분의 1에다가 16 곱해지는 거니까 4.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8 곱해지는 거고, 네, 마이너스 요거는 2, 4, 2, 8 바로 갈까요? 네, 그 다음에 8이 16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2분의 a를 곱한 값이 뭐면 되겠다, 5면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산 조금 더 해보면은 여기가 마사하고 16인 거니까 12가 되겠죠. 맞나요? 네. 12에서 3분의 16을 빼주면 돼요. 3분의 28에 16. 그럼 3분의 36에서 16 빼주는 거니까 20이 되겠죠. 네. 선생님, 계산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5예요. 그러면 20a가 얼마니까 2, 3은 6, 5, 6, 30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가 되겠네? 2분의 3이 되겠네? 라는 것까지도 구해놨습니다. 자, 마지막 G마사 구하러 한번 가볼게요. G마사는요, 이거 좀 재활용 한번 해봐야겠다. 그쵸? G마사, 여기다가 마사 집어넣어, 마사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뀔 거예요. 얘는 인테그랄 어떻게 바뀌죠? 마이너스 마사부터 0까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는 순간 마만에서 이제 플러스 될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마 4부터 0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마 4부터 0까지는 얘가 양수야, 음수야. 0을 기준으로 마 4부터 0까지는 음수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풀릴 때 어떻게 풀려야 돼요? 마이너스 달고 오셔야 돼요. 마이너스 달고 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a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t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얘도 조금 재활용, 여기 이제 구해줄 거예요. 요거 계산해주면 여기도 이제 마 4부터 0까지 이렇게 될 거고, a야 뭐 나중에 2분의 3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부터 계산해보죠.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 2t 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4t에 마이너스 8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t 4제곱에 플러스 3분의 2t 세제곱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2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t가 될 것이고, 여기가 마 4부터 0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0 갖다 집어넣어주면 다 0인 거니까 필요 없고, 거기서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가지고 오면 되겠죠. 마이너스에 이제 갑니다. 4분의 1에 요거 4제곱 해주면은 4의 4제곱 이렇게 쓸까요? 네.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에 얘는 4의 세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가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에 4, 4, 16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4제곱 쓸까요? 이렇게 4제곱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다? 플러스 8 곱하기 4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4 하나가 없어지면서 4의 세제곱 남고 공통으로 4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4를 하나씩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조금 더 계산이 작아지니까 4제곱에다가 얘는 3분의 2에 4제곱에다가 얘는 2 곱하기 4에다가 플러스 8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16에다가 이렇게 갈까요? 요거는 1 곱하기 4제곱이고 얘는 3분의 2 곱하기 4제곱이잖아요. 그러면 1에서 3분의 2 빼주는 거니까 3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3분의 16이죠. 3분의 16에다가 마8 플러스 8 오케이 사라집니다.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 주셔야 되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앞에 남았었던 마이너스 2분의 a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또 주고 2분의 a인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a 2분의 3 가지고 와. 그러면 얘들 싹싹 날아갈 거고요. 싹싹 날아갈 거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16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계산이어서
네, 계산까지 이제 시간이 아마 부족했던 친구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 좀 직관적으로 푼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도 좀 정석적인 풀이도 조금 잘 봤으면 좋겠고요. 샘플도 완벽하게 지금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진 않았어요. M이 양수일 때 보여줬고, 그리고 사실 그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포인트에서 G'의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다. 네, G'이 중근을 갖는다. 이중근을 갖는다. 그 포인트만 잘 잡아주시면 사실은 이제 어렵지 않게. 또, 요 파트, 이 문제를 보고서는 G'X를 지금 못 구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형태에 대한 유형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맞춰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공통문화 해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